뺨 때리는 대신에 살살 때릴게. 이번에 좀 현대한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A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일 현재 시각은 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1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반등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 주가 하락을 좀 일단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서 오늘은 시장이 살짝 좀 여의치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도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21선에서 지지를 좀 살짝 받으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는, 약간 시장이 다른 부분들보다는 상승 중에 살짝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목요일이고 내일 또 금요일이고, 그래서 또 중국에 지금 70% 80% 떨어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로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하락하는 폭은 크고 상승 폭은 좀 작고 거의 절반 정도, 아직까지 이전 하락폭을 보여줬던 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 절반 부분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딱 지금 절반 평균 단가 딱 절반, 여기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한 주 사고 여기서 한 주 사면은 딱 절반이죠. 지금 딱 절반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절반 정도 비중을 정리를 하는 그런 매물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이긴 해요. 딱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평균 단가 정도에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좀 금액들이 많긴 했었는데 더 나올 매물이 좀 있나 싶을 정도로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매수를 하기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좀 물량들이 좀 나온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은 뭐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떨어졌다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포트에 대한 조정, 리스크에 대한 그런 대응, 그런 부분에서 리밸런싱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라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외국인들도 또 기관도 오늘은 매도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들, 최근에 또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역시나 낙폭을 그렇게 키우진 않고 있고 어제의 상승폭에서 일부 정도는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뭐 제외하고요. 이때도 그렇고 약간 상승 조정 패턴적인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승 조정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낙폭을 확대를 시키지 않고 있다,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래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를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13,000원 돌파를 하면서 13,500원까지. 근데 이 갭을 완전히 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갭을 메꾼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 자, 갭이 여기 이 부분들, 갭이 하락하면은 갭이 떴다, 갭이 떨어졌다, 갭이 떴다, 갭 떠서 올라가면 갭을 또 메꾸죠. 갭 떠서 하락하면 갭을 메꾸잖아요. 이 갭을 메꾸는 움직임들, 기술적인 부분들로 갭을 메꾸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에는 이 갭을 좀 메꿔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 갭을 메꾸기에는 우리가 유상증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금이 유상증자 때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상증자도 그래요.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가 8천억을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을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말고 나중에 결정을 했다라고 공개를 하든가, 할 거예요 라고, 예정이에요 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유상증자에서 사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상증자 때 사면 되잖아요. 주가가 얼마든지 간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유상증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9천억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에 8천억을 유상증자라고 하니까, 9천억짜리에 8천억을 한다니까 주식 수가 9천억짜리를 8천억, 거의 뭐 80% 100% 90%가 늘어난다고. 약 100%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만큼 상장이 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50% 정도 할인이 되겠네요. 유상증자 누가 하겠냐,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긴 하죠. 그래도 우리는 좀 볼모로 잡혀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때 여러 번 기회가 오는데
올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유상증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상증자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을 멀리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이 기업이 감자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대신 재무제표가 지금 당장은 조금은 힘들긴 해요. 힘들어요. 어, 그거를 인정을 한 게 감자라는 그런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고 유상증자도 같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가 조정이 좀 있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장점도 분명히 있죠. 자, 액면가 조정 무상 감자, 주식수 액면가 낮추는 대신 주식수 유지, 주식 병합 감자와 다른 흐름, 기준 주가 변동 없어, 상대적인 주가 변동 리스크 낮아지는 장점. 일단 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조정을 뭐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지분율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던가 변화가 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주식 병합 감자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 재무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돌리고 액면가를 감자를 시킨 거다. 감소를 시킨 거다.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잉여금으로 돌린 거다. 사용할 수 있는 잉여금으로 돌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무상감자를 신행을 했었는데, 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무상감자를 했다 그래서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진 않아요. 완전히 감자를 진행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재무 개선을 위한 감자기 때문에 뭐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무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요인들이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는 유상증자가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일단은 멀리 재무도 개선이 되고 실적도 증가가 되고 실적도 나쁘진 않은 상황들인데 일단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 주식이 늘어나면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주가 하락세를 동반한다. 주식수를 늘리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원리다. 제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연달아 계획한 기업 입장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가 하락폭을 최대로 낮추는 타겟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8천억, 9천억짜리를 8천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주주들을 위한다라고 감자를 이렇게 신경 써서 감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주주들을 위한다라고 한 것도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주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상증자를 8천억씩이나 한다라는 것도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오른쪽 뺨 때리는 대신에 살살 때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뭐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제가 양아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락폭이 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락폭이 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의결권 자문업체 ISS 무상감자 부정적 영향 없다. 얘네들은 의결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얘네들은 의결권을 자문하는 업체예요. 의결권이라는 거는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가 시세 차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임시주총회의에서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에서 사내에서 선임, 무상 감자, 정관 변경 등 3건에 대해서 찬성을 권고를 했다. 여기서 이 의결권 전문 자문업체 ISS 최근 보고서를 내고 무상 감자의 경우 주주 가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얘네들은 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당연하죠. 감자하는 것에서 지분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없어요. 대신 주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두산인프라코어는 얘네들이
참 얘네들이 수를 좀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좀 더티한 수를 좀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이번에 좀 현대한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진행을 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는. 무상 감자를 진행하는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시를 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가운데 3천억 원은 두산인프라콘 차이나 지분 20% 인수에 2천억 원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에 사용할 계정이다. 인수 합병도 주주가 해라. DICC 지분 20% 인수하는 것도 주주가 해라. 니네 두산인프라코 주주고 우리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 인수한 사람이니까 주주들이 다 해라. 니네가 도와줘. 니네가 해줘. 약간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참 하여튼 뭐 그래요.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 것 같고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철회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응을 잡고 지분은 지분 얘기는 지네들끼리 지분 얘기를 하라 그러고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가격이 어디냐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이냐 갭을 메꾸지 못한다 그러면 비중 다시 대응을 잡았던 것들을 축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한 두 차례 정도 기회가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가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조금 평균작가가 대응이 제대로 안 됐어. 현금 여력이 좀 없어가지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추후에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좀 장기적으로 재무가 개선되는 효과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잡아가시는 유상증자를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한다 그러면은 대응을 잡아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셔야 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까지 멀리 보시고 그 뒤까지도 좀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사고팔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